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가질 것이라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달 국내 모 조간신문의 4월 초 한미 정상회담 개최 보도에 이은 것이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역경제 활성화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전통시장을 10달 만에 다시 찾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과 충청도 출신인 백종원 대표와 상인들의 성공적인 협업으로 전통시장 부활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충남 예산시장의 성공 스토리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세계적인 경제 전문 통신 블룸버그의 보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오는 4월 말 워싱턴으로 초대해서 국빈 만찬을 가진다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온 거죠, 최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빈 만찬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방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 그다음에 공식 방문, 실무 방문인데 그 중에 국빈 만찬까지 얘기가 된 거는 국빈 초대가 국빈 방문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테이트 비짓으로 가느냐 하면 이러면 의회 연설도 하셔야 되고 네. 여러 가지가 따른데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3월 달에 중국에서 양회가 끝나면서 중국의 경제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방향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의죠. 이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연계성을 갖고 움직일 것 같고요. 2008년도에 일본에서 G7 할 때 우리나라가 초청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조건이 뭐냐면 한일 간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와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4월 달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실은 지난달 조선일보의 4월 초 방미 보도 때처럼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구체적인 방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어요. 시기 확정만 남은 셈이지 이 방문, 국빈 방문 자체는 좀 무르익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게 세계적인 통신사인 블룸버그에서 보도할 정도면 방문은 거의 확정적이다. 근데 시기가 왜 그러냐면 미국 국내 일정도 참 많은 그런 시점입니다. 네. 3월, 4월, 5월이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일정 조율이 4월 정확하게 20일이냐 25일이냐 이 부분이 약간 보안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확정되면은 밝혀질 내용인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네. 아침 대변인실의 입장이 정확히 저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죠. 이건 다 이제 취재를 하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뭐 백악관 대변인이든 누구든 이제 취재를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4월의 방문이 역대 우리 대통령들도 미국을 방문합니다. 제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뉴욕 방문해서 잠시 환담을 했던 것이고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대북 관계나 국제 문제를 가지고 미국 방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은 우리 반도체 또 그리고 2차 전지 등 상당히 경제적인 현안들을 많이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방문으로 봐야 되겠죠. IRA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산적한 지금 숙제가 있죠. 네. 그야말로 골든타임이란 말을 무색해하는 기적이 잇따르고 있는 튀르키예 지진 복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을 오늘 밤 늦게 파견할 예정입니다. 혈맹과 형제국에 대한 의리 구조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구호대가 가서 뭐 혁혁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어요. 8명의 생존자 그리고 18명의 사상자를 지금 이제 발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삼국 시대부터 이어온 튀르키예와 한국 간의 관계가 6.25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지진까지 해서 진짜 혈맹이라는 말이 맞는 부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친구, 그다음에 혈맹, 어려울 때 돕는 그런 분들이 다 혈맹이고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참 21명이 오늘 밤에 떠나고 구호품 55톤이 간다. 박진 장관도
구호보다 물품 지원이 우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들 보시겠지만 지금 이 굉장히 그 안에서 범죄 행위들 뭐 물건을 약탈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물자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금 힘껏 도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튀르키예 쪽에서는 우리가 좀 뭐 물건이 많이 남아 있지만 중고 형태의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역 문제 있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새로운 문제 그리고 새로운 물건 이런 것들로 지금 뭐 수송이 가면서 진짜 조금이라도 어디라도 지금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과 행동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WHO는 지난 100년 내에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참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극의 현장인데요. 사망자는 공식 집계만 4만 1,000명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몰된 사람이 뭐 20만에 이른다고 하니까 아직 이 비극 현재 진행형인데요. 우리 국내 작가가 6.25 때 그렇습니다. 참전국인 튀르키예 병사의 모습과 예. 또 이번에 대한민국 긴급 구조대의 모습을 대비하는 만화로 사람들 마음을 터키에서도 아주 눈물을 자아내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터키 소년이 우리 구호대 텐트 캠프촌에다가 감동적인 한글 인사를 새겼다고요? 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박영께서 말씀하신 그 웹툰도 엄청나게 감동적이었고요. 앞서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삼국시대 유사 이래로 저거 튀르키예와 볼까요? 예, 보시면 고마워 형 저게요. 예. 터키인 소년이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캠프에 이제 캠프 벽에다가 이렇게 캠프에 이 감사 인사를 이제 써놓은 것이죠. 고마워요. 자, 저 장면 왼쪽에 네. 튀르키예 6.25 때 병사가 한국의 당시 소년을 예. 소녀로 보이든 아무튼 위로하는데 똑같은 구도로 대한민국 구조대가 튀르키예 그 소녀를 지금 뭔가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왼쪽은 한국 아이고 오른쪽은 튀르키예 아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가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 시리아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 참사에 우리가 최선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 그 받았던 빚을 갚는 것이죠. 네. 일진이 이제 많은 일을 하고 또 고생 끝에 귀국을 하면 붕대 투혼 또 네 발의 영웅으로까지 유명해진 우리 구조견이죠. 예. 토백이도 이제 돌아오게 된다고 하고 예. 임무 수행 중 하늘로 돌아간 멕시코의 구조견 소식도 우리 마음을 참 먹먹하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조견이 4마리가 지금 같습니다. 토백이, 티나, 토리, 해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3명이 부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부상에 불구하고도 지금 부상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웬만하면 이 교체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고 멕시코 개가 톨레로도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뭐 이 수사 중에 그러니까 조사 중에 지금 명을 달리한 부분들은 발도 찔리고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그 예. 구조견이 숨지고 뭐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참 부분들 개가 참 안타깝죠. 충직한 동물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걸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소식과 기적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튀르키예 여러분도 구호의 손길에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이죠. 요즘 모두 다 힘들지만 특히 전통시장 경기는 말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찾았던 청주의 한 전통시장을 약 10달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그 느낌이 있는 메뉴를 넣는 식당의 외부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딱 그거가 되잖아요.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것
네, 윤 대통령은 이 청주 전통시장에서 직접 딸기를 사고 또 핫도그와 꽈배기도 직접 샀습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보면서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네. 본인이 이게 고르고 또 돈도 치르고 그러는 걸로 유명해요.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방문 모습입니다. 먼저 이제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지금 왼쪽에 이영 장관이 수행을 했어요. 예. 뭐 직접 물어보면서 여기서 이제 딸기도 샀고 지금 보면 이게 빵이죠?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네, 도너츠죠, 도너츠. 네. 예. 본인이 직접 또 이렇게 사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게 지금까지 4번째인데 한 시장을 1년도 안 돼 약 10달 만에 2번이나 방문한 것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거 아니라 진짜 딴 데서 좀 가셨으면 하는데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선거 과정에서 2번 그다음에 당선인 신분 그다음에 이런 걸 해서 지금 4번째를 찾는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성공 스토리의 발화점이 됐다는 그러니까 네. 하루에 한 20명 정도 오던 장이 어떤 계기로 해서 지금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까지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달러로 다 하면은 10,000명 이상이 지금 모이는 200m 줄 서는 그런 장으로 이 거듭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진짜로 민생의 가장 접점인 전통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얘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이 부분들이 전파되도록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약속을 내놨습니다. 마치 대선 후보 때처럼 열의에 넘쳤다는 소식인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전통시장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 작년 5월에도 한 50조 규모의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다양한 금융 지원과 또 할인 쿠폰 뭐 이런 상품권 확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고 또 이 전통 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발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행복이 나눠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죽도록 일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전통시장에 오면 가슴으로 느껴진다 발언이 특히 화제가 됐고 일각에서는 저렇게까지 비장할 일이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비장할 일입니다. 지금 경제도 그렇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에 왔을 때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내용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온기, 경제, 행복,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죽도록 일할 것이라는 것이 결국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근데 전통시장에 오면 그 말이 가슴으로 느껴진다. 느껴지죠. 자, 그 다음 말이 또 예. 특이합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됐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예.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저 화면에 왜 누구를 무엇을 위해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국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갔을 때 바로 이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일하는 시장 상인들 모습을 보면 누구를 위해 뭘 일해야 할지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이죠. 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전통시장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화제가 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최 원장님, 이때가 이제 작년 8월 26일 한참 더울 때예요. 그렇죠. 대구 서문시장을 갔을 때 모습인데, 네, 여기서
장바구니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왼쪽 손에. 그리고 저게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지역 상품권이라고 카페. 예, 그러죠. 예. 그거로 직접 치르고 저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지도자라는 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뭐 가장 좋은 그런 장소가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저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이 운동화 예. 샀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또 두 켤레. 한 켤레는 이제 김건희 여사용이라고 그때 소개가 됐었고 모자를 사서 써보기도 하고. 예. 저게 이제 다 그냥 써본 게 아니라 다 돈 치르고 샀어요. 그럼요. 또 돈 치르고 사고, 저 손이 크시네요. 저거 뭐 덥석덥석 넣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진정한 민생 속에서 어떻게 지도자가 행동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속으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좋은 표정과 그러면 모습들을 보아서 흐뭇한데 또 이렇게 예산시장까지 가셔서 갖고 또 네 번째 찾아주시니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큰 손이란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산 재료를 직접 뭐 가져가서 그렇죠. 본인 솜씨로 또 요리를 해서 그러시구나. 뭐 대접도 하고 한다는 걸로 보면 그냥 단순히 많이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혼자 생활하신 기간이 기니까 굉장히 훌륭한 요리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사람에게 자기가 뭐 같이 만든 음식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뭐 우리 옛날부터 배운 식구 아니겠습니까? 네. 밥을 같이 먹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식재료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샀다. 야, 이건 뭐 드시는 분이 굉장히 감사할 정도로 좋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 행보 계속 짚어보는데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 첫 민생 행보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았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 전통시장 홍보대사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고 사는 품목이 보통 가정주부들 못지않게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그러니까요. 양도 많아서 또 그때도 화제가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네.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사진 몇 장 찍히기 위해서 시장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윤주부, 윤셰프, 뭐 윤식당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품목들을 보면은 전통시장 홍보대사가 되겠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대문 시장에서 품목들을 보면은 먹거리도 있지만 패션까지 그러니까요. 막 두루두루 이렇게 뭐 양말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서민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랜 자취 생활, 뭐 대구에서 이제 지방검사 할 네. 때도 그렇고 본인이 장을 보고 사서 써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런 이 평가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자취 생활 20년 했거든요. 그러면 요리도 직접 하게 되고 잡채도 만들게 되고 진미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비공개로 대통령의 별장이죠. 인근에 있는 청남대를 방문했습니다. 이 청남대 규제 완화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규제 완화라는 큰 화두를 뭐 진짜로 우리가 대못을 뺀다든가 손톱 밑에 이제 가시를 빼는 등등이 하는데 이 청남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주변이 굉장히 규제 지역으로 돼 있고 다 묶여 있죠. 예, 상수도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은 의견까지 내셨어요. 아니, 전기 발전선이나 수소 발전선을 띄워서 거기를 관광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제 가야 할 길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주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진짜로 규제 완화는 우리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진짜 뛰놀 수 있는 족쇄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일단 도지사도 힘쓰셔야 되고 교통부나 건설부에서 조금 이룬 부분들은 빠른 진행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 비공개 행보에 동행을 했는데 40여 년 만에 이 청남대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또 사실상 아주 밝은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별장들 얘기, 청남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대통령 별장들이 아주 많죠.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저도 별장 얘기 등등 다음 주
저희 이슈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충청남도 예산시장 살리기가 매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이걸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네. 이제 이걸 공개를 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면서 다 죽어가던 예산시장이 그야말로 네. 메카,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예산이 풍성해지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산시장 죽어있던 예산시장. 자, 2019년 네. 불과 3년 전에는 저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게 평일의 모습인데 사람이 없고 이거 곧 이제 문 추억이 닫을 있던 곳인데 시장이어서 와서 그러니까 고요하고 등락한 이곳을 붙어있고. 백종원 대표가 이제 너무 방문을 해서 현실은 어떻게 좀 확 살릴까. 와닿지. 예산이 백종원 지역이 힘들어지네. 대표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어떤 먹거리를 또 할까, 또 위치를 할까. 또 중요한 게 동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 그걸 이제 고치는 예.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죠. 예. 그래서 이 공실이 말 그대로 이제 맛집으로 변화되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이 이게 이제 공- 50개 이상이 문을 닫는 그야말로 썰렁한 예. 플레이스가 저렇게 변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양조장 골목을 다 이제 바꾼 것인데 한 달 만에 지금 10만 명이 온답니다. 네. 말 그대로 이 백종원 대표의 브랜드 파워까지 곁들여진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곳이 고향인 백종원 대표가 상인들과 힘을 합치고 협업해서 리모델링을 한 예산시장이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뭐 주말에도 가족 네. 단위 관광객이 몰려서 주차할 데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막 줄을 서서 식당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백종원 대표가 그냥 단순히 뭐 자기 이름 정도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본인의 그 온전한 노력을 다 들였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백종원 대표와 친분이 있는데 네네. 정말 여기 자기 고향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심정으로 상당히 본인 희생까지 하면서 그런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10만 명이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면 효과가 대단한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이러면 객단가로 우리가 뭐 따지자면은 네. 저기 가시면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쓰신다 그러면 50억의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에? 네, 한 달에요. 예. 그게 돈이라는 게 돌아야지만 되는데 그 부분들이 흐름을 이제 뭐 만들어주는 것이고 사실 이 프로젝트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까 2019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건 20년부터 준비를 해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아까 화면에서 잘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뭡니까? 간판을 떼잖아요. 간판을 떼고 모든 걸 현대화로 하는데 그 대신 끝나고 나면 그 간판을 다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화와 옛날의 그런 전통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조화스럽게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동선의 효율적인 부분, 그다음에 지금 뭐 전통시장 안 가는 부분 중에 또 많은 부분들이 화장실의 어떤 위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총괄적인 차원에서 지켜보면서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현대화만 한 게 아니라 아니죠.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석 지붕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오히려 예. 그대로 놔두거나 이건 너무 새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녹이 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녹이 일부러 좀 슬게 만들어서 갖다 놓으니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 조화되는. 그러니까 맥을 너무나 잘 알고요. 네. 진짜 소비자의 마음속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인 MZ 세대까지 끌고 들어와야 전통시장에 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들을 끌 수 없는 유인책. 야, 진짜 뭐 이 식음료 업계에 진짜 뭐 대통령입니다. 우리 네. 백종원 사장께서. 근데 뭐 많은 이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지속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들 지금 걱정들을 하시고 계신데 한 차례보다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납품을 하고 등등의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뭐 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플렉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함이 먼저 가면 그렇죠.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거고 충남뿐만 아니라 뭐 인근 그렇죠. 또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 전통시장도 그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요즘 너무 바빠서 생방송 전화 연결할 시간도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조세재
예산시장 상인회장님을 저희가 전화로 미리 인터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예산의 인구가 18만 명이었을 때는 110개 점포가 다 정신없이 장사가 잘 됐었는데 이제 인구가 지금 8만 명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떠나고 장사 안 되니까 문 닫혀 있는 점포가 110개 중에 50개였어요. 2018년도에 백 대표가 여기 예산 고등학교 예화여고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살리자고 백 대표가 이 제안을 한 거예요. 나는 새로 지차고 그랬고 백 대표는 지어봐야 손님이 안 오니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입점시킬 테니 그렇게 하자. 여기서 음식 만들고 막걸리 만들어서 이제 그 점포 안에 공터가 한 300평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점포에서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서 거기 앉아서 먹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저게 보면은 그 백화점의 대형 네. 마트 같은 데 있는 그 쇼핑몰 형태의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저도. 푸드코트 같은. 네. 문 닫은 점포가 50개를 넘고 아까 그림에서 보지만 정말 곧 이제 뭐 거미줄 치겠구나 그런 그렇죠. 모습의 그 예산 시장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국적 명소가 된다? 이 다소 좀 기적적인 일 아니에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또 예산시의 강력한 협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산 출신인 바로 백종원 대표 효과지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가 백종원 대표가 워낙 이 음식 사업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메뉴 자체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그러면 시골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맛있는 메뉴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여러분들 인구 줄고 있던 예산의 인구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제입니다. 재정 자립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동안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예산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백종원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정준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영화 배우. 예. 지금 배우 정준호까지도 손을 보탠다고 하니까 정말 예산이 예산대로 살아나는 거죠. 네. 사실 이 충남 예산은요 추사 김정희의 고택이 있는 곳입니다. 김정희 선생의 이 추사의 조상 중에 영조의 사위가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젊어서 요절을 해요. 근데 그 요절한 신랑을 공주가 따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영조대왕이 시급으로 그 집을 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 아주 그 전통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요즘 예산시장에서요 유행어가 있습니다. 줄설 준비 됐나요? 아, 이거 아마 충청도식 버전이면 줄설 준비 됐나요쯤 될 텐데 요금 이게 유행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 상인시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평일에는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일요일, 토요일, 휴일에는 한 30,000명에서 40,000명, 차량이 한 4,500대가 항상 7,000평 주차장에 꽉 차 있는데 그러면 또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꽉 차 있어요. 30대, 40대, 20대가 주축이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오는 상황도 있고 친구들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를 모시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서 다 받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식당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고 주변에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못하는 사람은 외지로 빠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메뉴 중에 제일 인기가 어떤 메뉴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돼지고기를 사다가 불판 넣고 구워 먹고 소주 한잔 하는 메뉴가 제일 잘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최 원장 말씀 중에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상인회장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있고 젊은 세대가 많이 찾아온다. 주 메뉴는 돼지고기 직접 자기가 이렇게 갖다가 구워서 소주 한잔 하는, 물론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실제 방문자 수를 상인회가 계산해 놓은 걸 한번 추산해 보면 경제 효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아까 말씀드린 객단가가 저렇게 높아가고요.
저거를 이제 장옥마당이라 그러는데 그 마당에서 하는데 고기를 사갖고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불판을 빌리는데 불판 빌리고 뭐 곁다리 반찬하고 이런데 상추 같은 거는 이제 좀 사야 돼요. 네. 그거를 위해서 지금 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아, 그것만 이렇게 서빙하려고. 예. 그리고 이제 갔다 온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귀뜸을 들었는데 이 자리 나기 거기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기다려서 줄 서서 자리 나는 거를 지금 먼저 가서 앉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진짜로 거기서는 난제 중에 난제랍니다. 아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아, 그렇군요. 좀 어르신들 먼저 앉으시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가기도 어렵고 등등을 해서 이것이 지금 사실 백종원 사장이 갖고 온 음식점은 5개밖에 안 돼요. 새로 만든 거는. 본인이 연 점포. 예. 근데 자기가 연 건 아니죠. 또 그 학교 재단에서 한 거에서 영리 사업 목적으로 해서 5개를 놨는데 이런 것도 맥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본 코리아로 5개를 넣었으면은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장사성 얘기 나오고 예, 그러겠죠? 나죠. 네. 근데 학교에서 5개를 사서 영리 목적 사업으로 한다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눔으로 하고 80명의 지금 고용 효과도 바로 난 거 아닙니까? 등등 해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속 가능이 해진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군의 또는 시의 그런 예산은 자급적으로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들으셨지만 막걸리도 네. 덩달아서 좀 인기가 돼서 이거 금방 갖다 놓자마자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예. 가족 단위 관광객 또 노소를 불문하고 또 젊은 층들이 친구들과 함께 오는 그런 방문이 많다. 이런 게 좀 청신호라고 봐야죠. 그럼요.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 이 예산 성공 모델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박 앵커께서 막걸리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파는 막걸리도 있지만 또 지방 특산품 막걸리가 맛이 끝내주죠. 끝내주죠. 그러니까 네네. 이걸 좀 마시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이 상권의 또 활성화와 맞물려서 네네. 지방의 특산품까지도 팔리는 그런 또 보탬도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예산에 좀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만 준비한 또 이게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셔야 됩니다. 조세재 상인회장의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전통시장을 살리고 예산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국에 있는 그 전통시장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오시면 친절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거 준비했던 과정 앞으로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전수해서 거기에도 이런 발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3월에 휴식한다고 하시는 게 네, 확정된 거예요? 거의 확정이에요. 아, 그럼 방송 제가 나갈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나가서 이제 방문 계획 달력 보고 세우고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다음 달 3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문 닫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점포의 추가 개장, 오픈 준비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요. 추가 점포 늘어나니까 지역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더 확대되는 것이고 또 리모델링을 하니까 더 안전해지고 좋아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바잉크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이른바 백종원 존이 생깁니다. 더 확대되기 때문에 자 잠깐만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닭 바베큐, 닭 바베큐. 좋아하시죠, 한국 분들? 부속고기 맛있거든요. 이거 막걸리와 함께 드리면 그다음에 파기름 국수. 아 이거 정말 부속고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부속고기 인기 있잖아요, 이거. 부속고기. 예. 파리고추에 또 상차림 쌈 채소까지 나오고요. 네. 또 옛날식 짜장면까지 아 이거 뭐 다 나옵니다. 예터 칼국수까지. 군침 넘어가는 분들 많겠어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네, 그래서 3월은 조금 아쉽지만 지나고 나지만 4월부터는 더 다양한 메뉴를 예산 시장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달 말까지 이제 부지런히 가시게 되면 이제 휴장을 해서 더 다양한 그런 준비를 한 뒤에 이제 오픈을 할 거다 이런 얘기니까 정보로 알아두시고요.
단순히 시장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먹으러만 갈 수는 없다. 주변에 뭔가 이 관광 상품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또 좀 자고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인근에 숙박 시설도 좀 유치를 해서 종합적인 관광 명소로 나가야 된다. 이게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지금 요새 최근의 마케팅 트렌드입니다. 머무를 때 자기가 평소에 쓰는 예산의 4배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와서 그러면 장 한번 보고 뭐 식사 한번 하고 가시면은 뭐 그걸로 끝날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인데 거기서 만약에 숙박을 한다는 경우가 생기면 인근까지도 다 갔다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쓰러 간 게 이제 3배, 4배 되는 네, 거죠? 3배, 4배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요새 보면은 뭐 수도권 지역에 보면은 쇼핑몰이 크잖아요. 그렇죠. 왜 저렇게 큰가?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 나오게 네. 만들겠다. 그래야 주머니를 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치밀하게 짜여진 그런 지역의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환영을 하고요. 만약에 숙소 거점이 생긴다 그러면 주변을 다니시기 시작합니다. 네네. 여기서 예산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또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소위 말하는 본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머무르는 그러한 시설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가 거점에 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충분히 뭐 환영하는 거를 떠나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은행권의 좀 이 돈잔치를 비판하고 좀 뭐 서민들 이자로 지금 살인적 이자율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지난 2018년인데요. 경제가 필요하다. 이래서 백종원 대표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라는 건 사실 자기에게 어떤 득이 되기에 움직이는 활동을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경제적인 득이 되기에 활동을 하면서 그 상대편, 그 활동을 하는 상대편 그리고 본인 서로 피해보지 않고 서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진검승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부하는 자기 능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게 공정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상생은 같이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자, 상생이라고 해서 양보. 내가 그냥 아예 능력이 안 되는 약자에게 이게 뭘 양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공정 경쟁이 상생이다. 이건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우리의 경제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가 백종원 대표를 영웅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정말 세심하고 정말 양보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상생은 양보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 실제로 이 돈가스 장인이 점포를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 백종원 대표가 기꺼이 제주에 있는 자기 점포를 내줬습니다. 골목 뭐뭐 하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돼서 그렇습니다. 전국적 화제가 됐죠. 예. 그분 제주도가 있다던데. 제주도 그 점포가 바로 백종원 대표 소유인데 네. 자기가 더 큰 돈 벌 수 있죠. 바로 그 옆에 백종원 대표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꺼이 내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하면서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무엇보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통시장에 식당 하시는 분들, 또 가게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백종원 정신이 좀 더 퍼질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점이 우리 경제에 정말 이제는 키다, 열쇠다라는 생각을 하고. 첨언을 좀 하자면요. 야, 이거 말씀하시죠. 올해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탄생 300주년이거든요. 북부론을 저술한 예. 그야말로. 아담 스미스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 이득을 최대한 높일 때 전체적인 그 편익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아담 스미스보다 백종원 대표가 훨씬 나은데요. 네. 어쨌든 이 누군가를 지금 무상화하거나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이 전통시장 방문을 하면서도 강조한 내용이 상생경제와 공정경제인데 이게 본인들이 자활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갖는 모델을 만들라 맞습니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좀 편법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여기에 5개의 점포가 이제 도화선이 됐는데 네. 그 도화선이 되는 과정에서 학교 재단에서 이것을 상업용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허락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런 이 자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트렌드를 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또 뭐 덧붙여서 지금 굉장히 현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지금 빨리 풀어야 되는 이 규제 완화 중에 일본으로 지금 투표가 된 게 뭐냐면 우리 대형 마트들 뭐 휴무일 지정하는 부분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 지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 마트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두 다 온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어가면서 대형 마트와 이런 전통시장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최근에 경동시장 보세요. 경동시장 그 뭐 약재상 거기 굉장히 죽어 있는 상권이었거든요. 스타벅스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소비력을 갖고 와주는 그런 동력이 필요하다. 여기 예산시장, 경동시장에서 보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백종원 대표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네. 또 예산시장 따라하기만이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예. 그 전통시장을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 방문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네. 이것이 스스로 요새 이제 인구절벽 얘기 나오고 뭐 소아청소년과도 줄고 뭐 이런 어떤 지역 소멸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전통시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비책이 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소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걸 뭐 예산시장 모델이 성공적이었는데 그럼 전국이 다 예산시장 모델로만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없죠. 그렇게. 예, 경남, 창원, 또 우리가 전남, 목포 다 다른 형태의 모델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특성이 그럼요. 있어요. 가령 뭐 목포나 또 이런 해안가에 있는 도시의 경우에는 해산물이 더 성공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네. 어시장이 그런 특성에 맞게끔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또 지자체와 더 협력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또는 예산시장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커다란 풍선 나아가서 비행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희가 한번 바라보고요. 정책인 이슈에서도 그런 데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매우 독특한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사람은 깡패다 이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지어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